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월 시험을 대비해서 1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 시험 준비하시느라 쉽지 않으신 부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4급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 높은 급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4급부터 슬슬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문장에 대한 이해나 뭐 어법이나 아니면 구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4급부터 잘 기초를 닦아 놔야 하기 때문에 4급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4급을 준비하실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대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쓰기에서 처음으로 작문을 4급에서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실질적인 도움, 또 정말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팁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설명드릴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으로 이제 좀 문제를 접해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문제 풀어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까지 쫙 다 짜맞춰지면서 하나에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제2부분의 핵심 전략 포인트, 그러니까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작문을 한다라는 부담이 조금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직접 내가 써보는 거. 왜냐면 우리가 객관식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많이 시험엔 좀 익숙한 편이어서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틀리던 맞던 간에 그냥 부담 없이 어쨌든 간에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건 내 스스로가 이 제시된 그림과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알고 그 포인트를 알고 요령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동사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 이 부분의 경우에는 단어가 제시가 되는데 단어가 뭐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등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딱 그 포인트 있게 임팩트 있게 동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사가 5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반드시 하나는 출제가 되고요. 출제 비중이 높은 그 형태이거든요, 동사가. 그래서 동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동사가 딱 나왔다고 하면 동사의 친구, 짝꿍, 정말 반려자, 동반자인 목적어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먹다? 그럼 무엇을? 을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아, 뭘 먹어야지? 밥? 이렇게 찾으셔야죠. 사다, 뭘 사지? 뭐 옷,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가 제시가 된 상태에서 그림을 보시고 그림에 해당하는 그 목적어를 본인들이 떠올리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동사는 호응하는 목적어 명사부터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수로, 목적어를 만들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셔야 되죠. 사실상 이 단어의 뜻도 모르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아주 기초적으로 간단한 문장이어도 내가 학교에 가, 내가 밥을 먹어만 써도 아, 출제자가 이 사람이 이 단어가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멋있는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구사하지 않아도 제시되어 있는 단어가 주술목이라는 그 구조 하에서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어, 수로, 목적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뭐 그 안에다가 뭐 접속사도 넣고 부사도 넣고 분문도 만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잘못 시도했다가 점수를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 틀을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좀 볼게요. 제가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사라고 다 같은 동사가 아니라 동사의 쓰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의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문장에서의 쓰임이 작문에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필요한 일반 동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다, 뭐 가다, 사다 등등의 이런 일반적인 동사들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사를 평상시에 공부를 하실 때에 목적어랑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시오리라는 동사가 제시가 됐어요. 그럼 난 이 시오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내가 봐야 될 건 뜻이에요. 수리하다.
그럼 무엇을부터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뭘 정해야 돼? 무엇을 수리하는지를 먼저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림상에서 자전거가 있으면 自行车, 자동차가 있으면 汽车, 아니면 사진기 카메라가 있으면 照相机, 이렇게 같이 단어를 외울 때부터 시울이랑 같이 올뻔직한 그런 목적어 명사를 같이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주술목을 갖춰놓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넣어서 문장을 확장시키는 거죠. 일단은 탐원, 만약에 그림상의 인원이 복수면 탐원, 시우리, 自行车 하고 일단 구조를 잡아놓으시고요. 그걸 확장해서 만약에 누군가를 사람 옆에 서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자전거를 고치고 있으면 누구누구를 도와서라고 추가로 하나 문장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기본 틀을 잡고는 내가 잘 쓸 수 있는 패턴 같은 거 한두 개씩 생각해 놓으시거나 평상시에 갖고 계시면 계속 써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빵 하이즈, 빵 누구누구, 빵 타, 그를 도와서 하고 돕는 내용을 뒤에 쓰시면 되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필요 없는데 본인이 그냥 왜냐하면 동사는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잘못 목적어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보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훨씬 더 적어요. 평상시에 공부를 하실 때 목적어가 없는 동사가 있더라. 그럼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들을 좀 미리 기억을 해 놓으시고 얘는 절대로 뒤에 목적어를 넣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찐미엔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이합동사라고 해서 이미 목적어를 얘는 가지고 있는 애라서 함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아주 기초 중국어 때부터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4급, 5급까지 가서도 이 찐미엔 뒤에 목적어를 해맑게 붙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얼굴을 만났는데 뒤에 사람을 쓰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어에서 찐미엔으로 끝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제대로 쓰고 싶으면 개사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사구가 뭐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들을 만났어. 이렇게 해도 찐미엔의 뒤에 이상한 거 붙일 바엔 그러니까 짧게 딱 쓰는 게 나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확장하고 싶으면 昨天, 그쵸? 어제 넣으면 되고 좀 길게 얘기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그들을 만났다 하면 되니까요. 찐미엔은 건이랑 많이 옵니다. 누구누구와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또 갑니다. 하나만 더 알아보겠는데요. 이게 단음절 한 글자만 딱 나와 있어요. 보통 대다수의 동사들이 이음절인데 한 글자 딱 나오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음절 중에 한 글자만 알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그래도 추론이라도 가능한데 얘는 쥐가 그냥 한 글자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음절 동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출제 빈도도 높기 때문에 봐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아오라는 건 똑똑똑 두드리다라는 거라서 치아오는 웬만하면 문이랑 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남자가 꽃을 들고 문 옆에 서 있는 그림이 나온다고 치면 이 사람이 일단 문을 두드린다라는 치아오먼을 쓰고 그 앞에 하는 행동을 먼저 써주시면 문장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장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림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림 자체는 실시간으로 현장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보여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자이를 추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저 꽃을 든 채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그림이 제시가 되고요. 단어가 딱 등장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쇼우라는 동사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얘는 정리하다라는 동사야. 그럼 무엇을? 짐을 정리하고 있구나 해서 무엇을부터 찾아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쇼우시, 싱리 두 단어 다 그닥 쉬운 단어들은 아닐 거예요. HSK 4급 입장에선. 하지만 굉장히 출제 빈도율이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우시는 정리하다. 그죠? 그 다음에 싱리는 여행, 가방,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문장을 확장을 지으면 여자 손이기 때문에 타라고 적었지 주어는 상관없죠. 지금 성별이 구분이 안 되니까 타자의 방진리
쇼시行李. 일단 수로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넣으시고 가장 만만한 게 앞에 개사구. 누구누구와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在什么什么房间里에서 지금 짐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일반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래도 몇 개 조금 더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두면 유용한 동사와 명사 목적어의 조합을 조금 적어봤어요. 난이도가 좀 있는 아이들로 적어봤으니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禁止 하면 금지하다라는 단어예요. 보통 뭘 금지할까요? 흡연, 시엔, 아니면 파이자, 공연장 같은 경우 사진 촬영 금지합니다. 가령 그 그림상에서 사진 촬영 금지합니다. 이렇게 X 표시 해놓고서는 옆에다 그 공지사항 적어놓고 동사로 찐즈가 딱 있으면 이렇게 쓰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꼬리 같은 경우는 격려하다라는 동사예요. 뒤에 사람을 쓰시면 돼요. 그죠? 꼬리, 격려하다. 그럼 学生, 孩子, 아이나 학생 등을 격려하다. 정리는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싸는 의미는 뭔가 이렇게 수습해서 이렇게 싸는 의미는 쇼시를 쓴다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개념은 정리를 쓸 수 있죠. 그래서資料, 자료나 방을 정리하다 할 때.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동사들 한번 좀 더 기억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가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데 동사는 联系예요. 제가 앞서 그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렸을 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있다고 하는데 얘가 바로 그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누구누구를 연락하다란 말은 안 써요. 그쵸? 목적어는 을이 들어가거든요. 누구누구와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联系라는 동사 자체가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연락을 합니다라는 형태로 문장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타건 벙요, 그거는 자기가 상상을 하면 돼요. 벙요일 수도 있고, 벙요일 수도 있고, 마마일 수도 있고, 동시일 수도 있고 다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이 잘 쓸 수 있는 글씨로 쓰시는 게 좋죠. 벙요를 알고 있으면 벙요, 联系. 근데 뭐 여기서는 그 일반 전화를 사용했지만 뭐 핸드폰으로 용手机, 용 电话 다 상관없죠. 그래서 무엇을 사용해서 추가로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도 조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출장하다라는 동사가 진짜 사람들이 장문할 때 엄청 많이 틀리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어디로 출장하다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출장하다라고 적어놨어요. 출차에는 뒤에 목적어 안 씁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가서 출장하다라고 쓰셔야 돼요. 제가 요즘은 이제 출장을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일 수 있겠지만 외국으로 하지만 뭐 어디 부산이나 제주도로 출장을 가려면 어디 제주도, 지조다 여기에 어떻게 출差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출장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앞에 장소 써주셔야 되고요. 팩스를 보내다도 진짜를 내가 보내다, 팩스를 보내다, 진짜라는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실사 그 원본 같이 보내다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누구누구에게를 써서 그러니까 나만의 틀을 갖고 계셔야 돼요. 특수하게 나오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리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머리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머리 정리했어, 이발했어. 그래서 장소 쓰시는 거. 시간이나 장소 쓰시는 게 좋은 팁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동사라고 해서 그냥 동사야 단어 뜻만 기억하지 마시고 목적어 받는 동사, 목적어 못 받는 동사 이렇게 구분해서 평상시에도 그리고 앞으로 시험 얼마 남지 않아도 지금 체크하실 때 또 얘도 배점이 되게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음절 동사 볼 겁니다. 굉장히 물이 맑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그 따오가 붓는다라는 뜻인 거죠. 자, 들이붓는 거예요. 그 뭔가 이제 거꾸러뜨리는 건데 물을 붓는 물을 쓰시면 되고요. 그 대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상관없고요. 부위엔 그죠? 종업원이 지금 물을 붓고 있어요. 누구에게 패턴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 주어와 수어 사이에다가 어디에서 언제 아니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부사들 같은 경우를 더 넣어주시면 문장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알아두면 유용한 단음절 동사까지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토웨이는 밀다예요. 보통 우리가 쇼핑센터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밀고 당기고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토웨이 하면 보통만 간혹 가다가 차를 뒤에서 미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 자동차를 밀다. 같이 좀 목적어랑 기억을 해두시고요. 꽝은 걸다죠. 옷이나 그림 같은 거 걸 수 있다라는 거. 꽝 하면은 꽝을 알기는 아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럼 꽝지의 그죠? 거리를 거닐다. 보통 이제 아이쇼핑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죠. 샹디엔, 이걸 쓸 수 있구나. 단음절 동사는 나올 때마다 숙지하셔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그 쓰기 파트를 보면서 저희가 작문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았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단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특히나 동사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5문제 중에서 2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정확하게 이제 동사는 중요하구나라고 알고 계시고 동사도 그냥 동사가 아니라 목적어 받는 일반 동사, 목적어 못 받는 동사, 그리고 단음절 동사 이렇게 나눠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이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잘 시켜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